가족을 감동시키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족을 감동시키는 표현은 어렵지 않아요. 입이야 코 밑에 있지요. 그런데 이 코 밑에 있는 입을 말할 때 어디를 많이 사용해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성이 다 달라져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성의 있게 말하면 돼요. 갈등 없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 없는 가족 관계는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족입니다. 그 원만한 소통을 이루려면은 표현력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목소리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단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목소리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제가 비음을 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목소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목소리를 제가 들을 때는 저는 저분이 성의가 없다, 꾀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음을 많이 내는 경우에는 비음을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던가, 또는 목소리 톤이 높은 경우에는 하이소프라노의 음성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알토로 본인 음성을 조절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듣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음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 음색이지요.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음성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개발을 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좋아하는 음성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표현력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각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시각적인 거는 어떤 데서 오는 거냐 하면 항상 표정이 밝아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근심 걱정이 얼굴에 꽉 차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얼굴이 찌푸러져 있구나 지금. 그러면 다시 조절을 해서 얼굴을 풀어요. 이 얼굴을 풀어서 밝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든지 청각적으로든지 표현이 잘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보면은요, 음성을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몸을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말하기, 듣기에 사용을 해요. 그리고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쓰기와 읽기로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쓰기와 읽기 쪽이 아니겠죠? 어디입니까?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인 말하기, 듣기 쪽일 거란 말입니다. 우리 말하기, 듣기 쪽에 의해서 갈등 없는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할 때는 우린 어디에다 관점을 맞추느냐 하면은 내용에 관점을 맞춰요, 주로. 근데 보세요. 낱말하고 음성하고 곁들여서 표현을 할 때는 45가 나와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음성하고 몸을 같이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93이 나와요. 이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7%는 아니에요. 이거는 낱말이에요. 낱말. 아버지, 밥 잡수셨어요? 아버지, 밥 잡수세요. 이러면은 아버지 밥 잡수세요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낱말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해야겠죠. 근데 아버지 밥 잡수세요 했으면은
7%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 밥 잡수세요. 음성이나 몸은 하자가 없어요. 근데 큰딸이 가가지고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낱말은 하자가 없어요. 진지, 그쵸? 근데 음성도 몸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대접하는 듯한 표현은 아니에요. 역정을 내는 것 같아. 빨리 아버지 진지 잡수시라니까요. 이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감정이. 내용의 잘못은 없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른인데 공손하지 못하게. 그렇게 대안을 줘요. 그럼 뭐가 공손한지를 몰라, 이 딸은. 근데 막내딸이 아버지 밥 잡수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아, 어른한 데는 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지라고 그러는 거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낱말로 잘못되어진 거는 내용이 잘못되어진 거죠. 아버지 밥 잡수세요. 음성이나 몸은 아버지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까 내용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잘못되어지지 않은데 감정이 나빠지니까 고쳐주지 않고 야단만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아버지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 뭐라고 하면서 맞이하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뭐라고 내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보 이렇게 해도 돼요. 여보 이렇게 해도 돼요. 여보라는 소리를 내면서 자, 소리 하나도 안 내도 돼요.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도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 근데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셨죠? 내용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기분 나빠. 피곤했다 왜? 네가 어쩔래?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내용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 감정에. 내용 대 감정은 45대 93이다. 근데 우리는 93을 포기하고 45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늘. 무슨 말을 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말해야 돼?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족도 감동을 시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감동을 시키는 표현을 하려면 성의 있게 말해야 된다. 성의 있게. 성의 있게 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온 몸으로 말하는 거다. 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말하는 거다. 그럼 건성으로 말하는 건 뭐냐? 몸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만 사용하는 거다. 그걸 건성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네 하고 대답할 때도 네, 네 이거 하고요. 네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몸이 같이 사용됐을 때는 진지하고 그 수용 능력이 더 플러스가 되어지는데 그냥 소리로만 하면 네 알겠어요. 네 무성의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성의 있는 표현이 바로 뭐냐? 온 몸으로 말하는 거다. 소리만 사용하지 말고 온 몸으로 말하는 거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온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소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다 사용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의가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면 감동을 받게 되고 상대가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친절하다, 참 친절하다 이런 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의 있게 감동을 느끼도록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딱 한 가지 온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표현을 하면 LP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